안녕하세요. 부티비 플러스 소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정말 혼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약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뉴스 보셨나요? 이 매매 가격과 함께 전세 가격도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매가 걷어들여지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지금 아니면 좀 늦는 거 아닌가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동산 시장 정말인지 팩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부동산 아릴리사 윤지혜 수석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너무 자주 봐서 네. 가족 같네요. 제가 앞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좀 상승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일시적 반등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그냥 단기적인 전망에서 보면 올해 하반기 가면서 시장은 이제 회복 국면에 돌입할 것 같고요. 이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작년 한 8월 사용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걸 일단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흐른 자료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화면을 보여드리고요. 지난해에 이제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조정받은 그 주요 원인들이 있어요.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하락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고, 대출 규제 환경에 처했었고, 더불어서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다. 소비자가 부담스러워하고 이랬었죠. 이게 이제 거래 절벽으로 이어졌어요. 거래가 거의 안 됐죠. 요게 이제 변화되는 시점을 제가 작년 8월에 2023년 상반기랑 작년 하반기 정도로 봤던 거예요. 금리 상승 국면과 관련된 것들은 올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대출 규제 환경은 올해 1월에 특례 보금자리론 도입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들 빠지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부담감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국소적으로 보시면 개별 단지는 한 30% 40% 빠진 단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매물들이 소진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을 그럼 우리가 언제 해야 되냐 이 부분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에 의사결정하기가 좋은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부티비에서 홈 언박싱에 출연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출연자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함께 드리니 자세한 건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변동률 상에서 가격이 상승으로 반전하면 급매물이 이미 소진된 다음입니다. 두 번째 장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분석할 때 크게 4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거래량, 매물량, 청약 경쟁률, 그리고 미분양.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주택시장은 최소 한 3년 정도는 바라보시면서 지금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가격과 관련된 부분, 인허가와 착공과 관련된 부분, 수요층과 관련해서 각종 기관에서 설문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책과 주요 지표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웬만한 의사결정 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없다. 다만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시는 경우나 1주택에서 1주택을 갈아타시는 경우에 한정하고요. 다주택자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시장 정상화입니다. 한마디로 규제 완화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규제 완화 쪽에서 당분간 움직일 거다 정도에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 올해도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하락하는 와중에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면 왜 하락하는데 그쵸. 사라고 해 이렇게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급매물들은 하락하는 시기에 특히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가격 협상력을 매수자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은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장표 보시면 전세 가격은 더 심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르기 어렵다 하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이죠. 그럼 이렇게 전세 가격이 빠질 때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월세도 빠지고 있는지. 월세가 안 빠지면 전세 가격의 하방을 방어합니다. 전체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비용이 늘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진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안정되니까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다시 전세로 오기 시작하죠. 기본적인 팩트를 얘기하자면 OECD 선진국 중에서 주거 비용이 가장 저렴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거 비용은 꾸준히 늘어나는 요인이 있다. 단기적으로 역전세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월세가 빠지지 않은 부분들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월세 부분들 다음 장표를 보시면 금융위기 때는 전세와 월세가 같이 빠집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전세가격이 빠질 때 월세가 급등했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전세만으로 매매 시장을 설명하기 좀 어려워지는 구조가 됐다 볼 수가 있고요. 가격 구간을 보실 때 부동산 RL사처럼 시세 조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세가 있고 거기에 이제 급매물이 있고 급매물 밑에 분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밑에 전월세 가격이 있는데 최근에 분양가가 계속 오릅니다. 신축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 구축 가격이 빠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동일한 재화를 짓는데 투입되는 비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금리를 인상해서 금리 충격에 의해서 하락은 했으나 금리를 인상한 원인은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죠. 인플레이션이 분양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신축에 반영이 되면 구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양가가 그러면 2024년에 떨어질 거냐? 그렇게 예상이 되세요? 아니요. 네, 그게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락을 방어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PF 쪽에서의 부실 우려감들이 있는데 PF 쪽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가 문제인데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올해 연말까지 지나고 나면 내년 정도에는 전세 시장도 안정될 요소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셔야 되는 거고요. 길게 보면 서울 쪽은 오늘이 가장 싸다에 어느 정도 합당한 형태가 됐고요. 다만 이제 경기 인천권역, 수도권 전역에서는 3분기까지는 싸다. 다만 지방 쪽은 내년까지도 살 수 있다. 정도에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올해보다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런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이나 내후년 전망은 어떨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망을 할 때 최대한 볼 수 있는 건 3년입니다. 분양을 하고 나면 입주하는 데까지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혹은 정권도 5년 단임제잖아요. 그래서 5년 안짝에서 움직이는 부분들 정도까지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보유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주택은 예. 5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평균은 10년입니다. 아... 예. 주택이라는 자산을 다룰 때는 오늘 사서 12월에 팔 거야 이런 의사결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2년 보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일단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가격이 상승 쪽으로 돌아선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는 하락은 맞습니다. 하반기에 상승한들 4에서 한 5% 하락폭을 방어할 만큼 갑자기 급등할 거냐 그건 아닌데요. 내년이 문제죠. 지금 남아있는 게 대출 쪽에서 DSR 거기에 이제 취득세 중과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선거 이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정리가 될 예정이 있고요. 내년엔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쪽도 규제 지역이 대부분 해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월세 가격까지 안정이 되면 매매 쪽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상당 수준 누적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본적인 팩트는 우리가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냐 안 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뭐 제가 근거로 삼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그 보고서들을 보시면 인구 1000인당 주택 수를 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통 OECD 선진국들이 쓰거든요. 거기서 거의 꼴찌입니다. 그래서 팩트만 체크하면 국내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편이다 라는 전제를 일단 깔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슈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세 이슈가 있단 말이죠. 이런 역전세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요즘 전세 시장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역전세 이슈는 우리가 보통 임대차 시장은 실거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안 껴야 정상이죠. 그죠. 근데 임대차 3법 도입하고 한 2년여 사이에 수도권 중심으로 한 30에서 40% 전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21년에 전세 계약 자체가 2중, 3중, 다중으로 벌어졌어요. 어떤 건은 신규 계약하면서 35%, 40% 올려서 받은 반면에 어떤 건은 5%만 올리고 끝났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올려 받은 이 케이스들 하반기 사이에 이제 계약 기간이 몰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역전세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하반기까지는 입주 물량도 많습니다. 특히 인천을 중심으로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좀 대단지들이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역전세 이슈를 좀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동을 하겠죠. 다만
내년이 되면 입주 물량은 서울, 수도권, 인천 다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올해 입주 물량은 25,000 가구 정도 있습니다. 내년엔 14,000 가구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서울 중심으로 전세 이슈는 물론 매매 시장 쪽에서의 수급 불안 요인도 있다 정도에서 보시면 의사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윤지혜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